안녕하십니까. 관계법규 한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관리 관계법규 입문과정 2주차 수업입니다. 자, 1주차 수업에서는 주택관리사법 시험 과목이라든지 시험의 합격률이라든지 특히 우리 관계법규는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 관계법규 관리 실무. 자, 두 과목인데 관계법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험에서 실제 점수도 더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는 과목이죠. 이유는 이 관계법규에 포함되는 법률이 총 14개입니다. 14개. 그래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임대주택법 해갖고 14개 법률. 거기에 대한 또 대통령 영이 있으니까 이 내용이 제일 방대하다라고 그랬어요. 제일 내용이 많다. 그래서 2차 과목에서는 관계법규 조금 더 신경 써갖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규의 14개 법률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들, 행정청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대통령령, 부령 이런 기본 개념들 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관계법규 들어왔고, 자, 14개 법률 중에서 우리 이제 다른 법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건축법이다라고 했고요. 이 건축법이 우리 시험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7문제. 그 중에서 한 4문제 정도, 5문제 정도는 객관식, 2문제, 3문제는 또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이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건물 건축하려면 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법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건물이 뭐고 건축이 뭐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법규 공부하는데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건축법 적용하는 물건 중에서 건물, 건물 개념은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했고요. 이 건물 짓는 땅, 대지, 설비, 공작물 그리고 이 건물의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건축, 대선, 용도 변경 특히 건축하고 대선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우리 시험에서도 거의 매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건축물이 뭐고 건축이 뭐고 대선이 뭐고 특히 우리 건물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 이런 것들은 주택법에서도 계속 써먹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면적과 높이 충수의 산정 건폐율, 용적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문과정에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어 이런 이제 어려운 법률 용어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 용어하고 친숙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이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부터 받습니다. 자 건축 허가 파트도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게 돼요. 그리고 경매안에 있는 신고해라. 가설 건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부터 받는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한번 이어갖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입문서는 105페이지가 돼요. 105페이지인데 자,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교재 보고 쭉 정리를 해가죠. 자, 그럼 이장의 건물의 건축, 이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부터 받습니다. 자, 건축 허가는 그냥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건축 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절차로 건물을 건축하고 이 건축한 건물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하는 기준까지 자, 이렇게 건물 건축 2장이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건축 허가 받는 것도 건축 절차 중에 하나니까 먼저 건축 절차. 우리 시험에 이 절차를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부터 한번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면 우리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고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건물 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이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 건축하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건물 지을 땅하고 돈이 있는 사람. 그 땅하고 돈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부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건축주는 땅하고 돈이 있어갖고 건물 건축하는 사람을 건축주. 자, 건축주가 직접 건물 건축하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일조원 자들하고 계약부터 체결을 해요. 계약. 그래서 이 건축자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 주로 이제 건축사가 됩니다. 설계자가 이제 건축법에 밖에 멋진 디자인으로 건물 설계부터 하는 거죠. 설계. 그러면 설계 도면 갖고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제가 이러한 건물 건축하려고 하니까 허가부터 내주세요. 건축 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기준에 맞더라. 그럼 이제 허가 내줍니다. 자, 허가를 받으면 이 설계 도면에 그려진 건물 공사할 수가 있어요. 공사할 수 있는데, 자,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우리가 착공한다고 그래요. 착공. 그래서 건축주는 착공하기 전에 제가 몇 월 며칠자로 착공합니다. 허가권자에게 신고부터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거를 착공 신고한다라고 하고요. 착수하기 전에 착공 신고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 이유는 자, 허가받고 2년 내 공사에 착수 안 했다. 그러면 허가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2년이 지나도록 건물 짓는 공사에 착수도 안 했다, 삽질한도 안 했다, 이 건물 안 짓는 거니까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버려요. 그래서 허가 취소 안 당하려면 착공 신고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착공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해서 이 건물 짓는 공사하죠. 공사하는 것을 시공한다, 공사를 시공한다라고 하고요. 이 시공은 역시 건축자와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
시공자가 이제 설계 도면에 맞게 이제 좋은 자재 갖고 공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공자가 똑바로 공사하는지 감독하는 사람, 즉 설계 도면대로 좋은 자재 써갖고 공사하는지 감독할 사람을 감리자라고 그래요. 감리자, 감독 관리한다라고 해서 감리자. 그래서 이 감리자를 지정해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4명, 건축주 그리고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자, 요 4명을 우리가 건축 관계자 이렇게 불러요. 건축 관계자. 한마디로 건물 건축과 관련되는 자들, 건물 무너졌다. 그 책임질 사람들이 건축 관계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더라. 건축 분쟁 조정 등을 또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건축 관계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설계자든 감리자든 시공자든 다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 건축주가 계약해갖고 자기가 알아서 다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뭐 건축주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굳이 뭐 물어보고, 그러니까 절차에서 물어보고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요 감리 관련해서 몇 개 또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와서 보면 되죠. 아무튼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가 공사합니다. 뭐 1년이나 2년 공사 다 끝났어요. 이제 공사해갖고 다 끝났다. 그러면 허가를 받은 대로 건물을 건축했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이 검사 받는 것을 다른 법에서는 준공검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준공검사. 이 공사를 잘 끝냈는지 검사 받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사용 승인 받는 게 준공검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로 실제 건물 지어놨는지 검사. 이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허가권자가 똑바로 건축 다 했더라. 그럼 이제 사용 승인서를 교부. 이 사용 승인서 받고 이제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건물 건축하는 절차인데 자, 이 중에서 핵심은 당연히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를 못 받으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허가부터 받는 거고요. 허가 받아갖고 이제 공사 끝나면은 사용 승인 받고 사용. 허가 받아갖고 공사 승인 받아갖고 사용한다. 자, 이게 건축 절차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주는 건물 건축하기 전에 사전에 건축 허가부터 받는 거죠. 항상 모든 우리 공법상의 허가는 사전 허가입니다. 사후 허가라는 것은 절대 없어요. 사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적법하게 건물 건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건축허가 간단하게 개념부터 보면 내가 땅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땅이 있다. 이 땅에다가 건물 짓는 거죠. 저 건물 짓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행사입니다. 이 재산권 행사는 본질적으로 자유예요, 금지요? 자유죠.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내 땅을 어떻게 이용하든 본질적으로는 다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짓는 것은 토지 소유권 행사라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되는 건데, 자, 우리 건축법에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함부로 건물 건축할 수 없다. 다 건축을 못하게 금지시켜놨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건물 함부로 못 짓는 거예요. 다 금지. 그럼 왜 못하게 해놨을까요? 한마디로 공익이라고 합니다. 공공복리. 공익을 목적으로 누구라도 함부로 건물 건축하지 마라. 그럼 이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공익, 공공복리라고 할 때는 건물의 안전 등을 얘기합니다. 안전, 기능, 미관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특히 건물 안전. 자, 쉽게 얘기해서 지 맘대로 건물 지어갖고 부실시공해서 무너졌다. 자기가 죽는 거 아니죠. 딴 사람이 죽어요. 딴 사람이. 그래서 함부로 건물 지어갖고 무너지게 되면 타인의 생명, 신체 이런 것들의 위해를 초래할 수가 있죠. 즉 함부로 건물 짓는 게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함부로 건물 못 짓게 다 금지시켜놨어요.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 규정하는 기준들이 이런 거죠. 건물의 안전 기준이라든지 뭐 기능 기준, 환경 기준 이런 건축법의 기준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해서 허가부터 받는 거죠. 허가. 그럼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았다. 자,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이 금지가 해제가 된다고 그래요. 건축 금지가 해제, 풀려갖고 이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적법하게 이제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 허가 받기 전까지는 건물 못 짓는 거예요. 금지. 허가를 받으면 금지가 해제. 이제 건물 건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건축허가라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해제해서 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다, 행정처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허가를 받아야 적법하게 건물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허가 없이 무허가로 건물 건축했어요. 자, 무허가로 허가도 안 받고 지 맘대로 무허가로 건축했다. 자, 건축법 위반이죠. 위반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벌칙이 따라가요. 우리 도시지역에서 무허가로 건물 건축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아주 세게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허가부터 받아야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을 건축 허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허가부터 받아야 이제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건축 허가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냐? 당연히 허가권자부터 우리 하나씩 공부를 해야죠. 시험에서도 제일 잘 물어봐요. 자, 그래서 우리 입문서 한번 볼까요? 자, 입문서. 자, 2장이 건물의 건축. 자, 건축 허가인데, 자, 1번에 써 있는 게 건물 입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의 신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말 그대로 사전 결정을 신청한다. 사전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뭐를?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사전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 그럼 왜 이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측 가능성 확보죠. 왜 이제 땅부터 덜컥 사놓고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음 받았어요. 그럼 뭐야? 낭패죠. 그 산 거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땅 사기 전에 제가 이 땅에다가 요 건물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 내줄 수 있는지 허가권자한테 먼저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사전 결정의 신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전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 그래서 바로 1번 보시면은, 자, 건축 허가 대상 건물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 신청하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땅 사기 전에 허가권자, 허가 내줄 사람, 허가권자에게 건물 건축해야 하는 다음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박스 1번. 자,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즉 이 법에 따라서 건축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허가 내줄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땅 사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먼저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사전 결정의 신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이제 건물의 용도, 입지, 규모 이런 것들을 사전 결정한다 그래요. 사전에. 즉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결정. 그리고 사전 결정이 있으면은 그 사전 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죠. 알려줍니다. 그럼 밑에 바로 2번. 사전 결정의 효과. 자, 사전 결정을 신청한 자는 이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자,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건축 허가를 신청. 그래서 허가권자 허가 내줄게요. 사전 결정해 줬어요. 그럼 사전 결정 받고 그날부터 열심히 돈 모으기 시작하죠. 하루에 500원씩 대지조금통에 500원씩 모아갖고 한 20년 지나갖고는 땅 사갖고는 허가 신청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사전 결정 받으면 몇 년 내, 2년 내 땅 사가지고 허가를 신청해라. 그런데 이 기간에, 즉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실효한다 그래요. 실효. 사전 결정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허가권자 사전 결정해 줬으면은 2년 내 허가를 신청.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이 실효가 되니까 우리 사전 결정은 쉽게 얘기해서 허가권자의 약속이에요. 약속. 뭘 약속해요?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기로 약속한다. 약속 두 글자니까 몇 년? 2년. 그래서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이 실효가 된다. 그래서 땅 사기 전에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먼저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자, 그럼 밑으로 갑니다. 건축허가. 자, 건축허가 파트는 그냥 매년 우리 시험에 나온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뭐겠어요? 건축허가권자. 누구한테 가서 허가 받는 건지 허가권자의 체계. 이거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럼 원칙적인 건축허가권자. 자,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는 자는, 그럼 우리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면 저 맨 끝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가 두 개네요. 건축하고 대손.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면 먼저 사전에 허가부터 받아라. 그럼 건축이 뭐 있을까요? 우리 건축이라고 할 때는 신, 증, 개, 재, 이.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그 다음에 대손은 건물의 주요 구조를 수선, 변경, 증설, 해체한다. 그래서 구조 크게 수선하는 것을 대손이라고 그러죠. 건축, 대손. 이게 허가 대상이니까 건축이 뭐고 대손이 뭐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 요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인데, 자, 요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우리 이제 관계법규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맨날 나옵니다. 그래서 요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냥 만능이에요. 만능. 다 된다. 만능이기 때문에 요 사람들 갖고 시험에서 물어보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냥 가로 묶어갖고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을 소위 뭐라 그래요?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림자. 그림자 취급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이 논점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가서 받으래요? 시, 군, 구청장. 시군 구청장, 요 사람들을 기초지자체장 제일 밑에라고 그랬죠.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람들. 이 건물 건축하고 대선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 구청장한테 가서 건축허가 받으라.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받는다. 원칙.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 21층 이상의 건물 등 다음의 건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직접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공장, 창고 등등 이런 건물은 또 제외입니다.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은 또 빠진다. 그래서 이 공장하고 창고는 또 빠지는데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직접 허가를 받으래요. 자, 어떤 건물이냐? 큰 거야. 한마디로 큰 거. 대형 건물. 충수가 21층 이상. 이거나는 엔드가 아니고 우와.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그러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자, 이런 건물을 대형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큰 거, 대형 건물 이런 것들은 그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특별시, 광역시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큰 거. 우리 서울특별시에 제일 큰 거 뭐 있어요? 123층 2롯데 있죠? 제2롯데월드. 그런 건물 들어왔다. 큰 거 이런 거 들어오면은 사람들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교통 수요도 집중이 되니까 도로부터 좁잖아요. 도로부터 더 확장을 해줘야 되고 뭐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기반설들을 더 많이 확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큰 건물 짓는 것은 그냥 건물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인프라, 우리가 소위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요. 이 기반설도 더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 효과가 특별시, 광역시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직접 가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형 건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뭐는 제외했어요? 공장, 창고는 제외. 자, 공장하고 창고는 크다. 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우리 이제 외곽의 변두리 같은 데 보면 냉동 창고 같은 거 연면적 10만 이상 큰 물류 창고, 냉동 창고 이런 거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물건 입출입하고 그 트럭 갖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러는 건물이 아니죠. 즉 파급 효과가 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장하고 창고는 빼줘요. 공장, 창고는 대형 건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이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고 구청장 또는 광역시에서는 군수도 있을 수가 있죠. 구청장이나 군수, 기초지자체장한테 그대로 그냥 건축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허가권자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 자, 여기 서초구. 서초구에서 자 21층짜리 건물, 이 큰 거 대형 건물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럼 21층짜리 건물 건축하겠다. 자, 그럼 이때는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는 거냐? 서초구청장한테 허가 받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한테 가서 직접 허가 받아라. 그 얘기죠. 특별시장한테 직접 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똑같은 체계로 이 경기도 서초구 밑에 과천시 있죠. 과천시. 자, 여기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역시 대형 건물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 과천시 10만 제곱미터 대형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을까요? 경기도지사, 과천시장 둘 중에서 누구한테? 과천시장한테 허가받습니다. 경기도지사, 이런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는 관할구역이 넓은 거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아갖고 특별시, 광역시가 된 거지 관할구역 자체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닙니다. 우리 서울특별시하고 저 경기도의 화성시 있죠. 기초시 화성시가 서울시보다 면적도 넓어요.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면적이 넓은 게 아니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큰 거 건축할 때 그냥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허가 받으면 돼요. 뭐 서울특별시 저 변두리에서도 서울특별시장한테 가는 거 뭐 1시간이면 전철 타고 다 갈 수 있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 그런데
경기도도 그렇고 저리 뭐 강원도라든지 경상북도가 우리나라의 도 중에서는 제일 넓어요. 경상북도 이런데 외진 뭐 무슨 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건물 건축하는데 큰 거 짓는다고 도지사한테 가서 허가받으라. 그러면 하루 왼종일 걸리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너무 멀다. 도지사는 너무 멀기 때문에 절대 도지사한테 가서 허가받는다 이러면 틀려. 그래서 도에서는 대형 건물도 다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시장이나 군수가 이 대형 건물 허가하려면 먼저 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물어보는 것을 사전 승인 신청한다 그래요. 허가 내줘도 괜찮습니까? 과천시장이 경기도지사한테 물어보는 거, 행정청 내부에서 지들끼리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 허가해도 좋다 승인을 해주면 이제 시장이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도지사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허가를 해도 좋다 승인을 해주는 거지 직접 우리한테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는 아니다. 자, 이 체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다만 뭐는 빠진다 그랬어요. 공장, 창고는 제외. 공장하고 창고는 빼고. 자, 이런 대형 건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직접 허가 받는 거예요. 근데 도에서 이 대형 건물 건축할 때는 도지사한테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시장이나 군수에게 허가 받는다. 다만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뭐부터 받고 승인.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허가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고 사전 승인권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입문서에서는 그 도지사의 사전 승인은 또 빠져 있으니까 그거는 기본서 가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절대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누구다? 도지사. 그래서 도지사한테 가서 허가받는다 그러면은 틀린다는 거. 자, 요 도지사하고 요 특별자치도지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도지사는 뭐 경기도지사라든지 뭐 충청남도지사라든지 경상북도지사라든지 그런 자들 얘기하고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지사.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그냥 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있는데 그거는 특별자치도라고 쓰고 있지만 일반 도하고 똑같이 간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지사. 그래서 제주도지사하고 일반 도지사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거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허가권자 될 수 없는 게 그냥 도지사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건축허가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허가 받으려면 대지의 소유권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럼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남의 땅에다 건물 못 짓는 거니까 건물 건축하려면, 저 건축허가 받으려면 땅부터, 대지의 소유권부터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한 거고요.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또 그러하지 않다. 예외. 즉 대지 소유권 확보 안 해도 건축허가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1번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 그럼 대지의 사용권이 확보가 되면 소유권 없어도 허가 받을 수가 있대요. 저 건물 건축할 수 있다. 그럼 사용권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우리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실 지상권이라든지 또는 임차권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럼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돼 있으면 남의 땅이라도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권 확보했을 때는 허가 내줄 수 있다.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얘는 단서가 또 핵심이죠.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다시 제외입니다. 그럼 사용권 확보하면 허가받을 수 있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이 말은 이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사용권 안 된다. 무조건 원칙대로 뭐를 확보해라? 소유권. 소유권 확보해야 허가받을 수 있다. 얘기죠. 그럼 분양을 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건물하고 땅하고 일체로 분양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사용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토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허가 내준다. 얘기죠. 그래서 분양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의 예외, 그냥 다시 예외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은 공유 건물이요.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공유 건물이라고 그러죠. 공동 소유하는 건물. 이 공유 건물이 노화돼 갖고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유 건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민법 시간에 이것도 배우실 거예요. 민법에서 공유물을 변경하겠다. 공유물 변경할 때는
공유자 전체 동의가 있어야 돼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이런 노후 건물 이런 것들 신축하고 개축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꼭 공유자 중에서 한두 명이서 아우 돈 없다 하고 뭐 하냐 그냥 이대로 그냥 이용하자 뭐 그렇게 꼭 반대하는 안티 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유 건물이 노화되었고 신축, 개축, 재축이 되는데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공유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유 건물은 건물과 대재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이 역시 전체 80% 이상 한마디로 공유자하고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건축허가 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유 건물은 이제 전원의 동의가 아니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아니고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요. 그럼 허가 받으면은 이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공유자에게 뭐 할 수 있냐? 매도 청구, 그 지분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매도 청구. 그래서 매도 청구는 팔고 나가세요. 매수 청구라는 것은 사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는 사달라고. 매도 청구는 팔고 나가라. 팔라고 청구하는 건데, 자, 이 매도 청구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행사하면 그냥 무조건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팔고 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그거 불응하면은 소송으로 가. 제기해갖고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고 그냥 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함으로써 그래서 이 공유 건물은 이제 노화되어갖고 신축이나 개축, 리모델링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아니고 몇 프로의 동의 받으면 허가 내주겠다. 80% 이상. 80% 이상의 동의 받으면 허가 내준다. 뭐 그 정도 나머지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건축허가의 취소. 자, 허가를 취소하는데 반드시 취소해요. 반드시 취소하는 것을 저는 필수적 취소다. 필수적 또는 뭐 의무적으로 취소한다. 기속적으로 취소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필수적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관계법규에서 반드시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취소할 수 있다.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항상 논점이 되죠. 그래서 건축허가도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있는데요. 자,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면 틀려. 야, 이게 그래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장난치면은 참 만만한 게 아닌데 이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게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중요한 논점. 반드시 취소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까지 착수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데요. 착수기간의 연장은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다 1년이요. 1년까지 착수기간은 연장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럼 원칙적으로 허가 취소하는 사유, 허가 받은 날부터 2년. 공장은 또 3년인데 원칙 2년.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이거 주관식이죠. 주관식으로 그냥 그대로 기출.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자원축허가 받고 착공 신고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왜요? 2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 건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취소 안 당하려면 뭐부터 해라? 착공 신고부터. 그래서 허가 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까지 연장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칙 2년 내 착수는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대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 말은 건물 다 못 짓는다 그죠? 중간에 건축주 뭐 부도 파산 없어졌어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게 한마디로 건물 끝까지 못 짓는다. 아니 건물 못 짓는 거니까 이때도 반드시 허가를 취소. 그리고 자,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매나 공매로 건축주가 대재 소유권을 상실했대요. 그래서 자기 땅이었는데 저당권 이런 거 돈 안 갚고 그래가지고 저당권이 실행돼갖고 경매 들어가는 거죠.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재 소유권을 상실, 땅이 없어졌어요. 건물 지을 땅이 없어졌는데 다시 토지 소유권 확보하면 돼요. 회복하면 되는데 소유권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즉 6개월이 지나도록 다시 대재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죠? 다시 되찾지 못했다. 자, 이런 때도 땅이 없으니까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허가의 취소, 얘 주관식으로 물어보기 아주 딱 좋아요. 1년 연장해 줄 수 있고 원칙은 2년 내 착수해죠. 공장은 또 몇 년? 3년. 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 이때도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시험에 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되죠.
그다음 밑으로 합니다. 건축허가의 거부. 자,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허가 거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건축허가라는 것이 기속행위라 그래요. 건축법의 기준에 맞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줘갖고 우리 국민들이 건물 지을 수가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라는 것은 금지를 해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건축법의 기준에 맞으면 반드시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줘서 이제 국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허가 내줘라. 자, 이런 행위를 기속행위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그런데 이 건축법에 맞아도 다음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 거부해 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허가 안 내주면 건물 못 짓게 되죠. 항상 못하게 할 때는 허가권자가 지 맘대로 못해요.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는 건물 건축에 하는 전문가, 뭐 교수님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건축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라고 그래요. 다 있어요. 국토부에는 중앙건축위원회, 우리 시도에는 시도건축위원회, 시군구에는 시군건축위원회. 그래서 국가라든지 지자체 다 건축위원회라는 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갖고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그냥 지 맘대로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는데, 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딱 두 개입니다. 먼저 위락설하고 숙박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환경 또는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거부해 버릴 수 있다. 한마디로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 안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건축법뿐만 아니라 뭐까지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서 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 안 내주겠다. 자, 요거는 딱 두 개입니다. 위락설하고 숙박설. 딱 요 두 개만. 다른 거는 거부하고 이런 거 안 돼요. 딱 요 두 개만. 위락설하고 숙박설. 그럼 위락설하고 숙박설이 다 건물의 용도인데, 우리 위락설은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술 먹고 춤추고 땡기고.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술 먹고 주점. 뭐 단란주점이든 유흥주점이든 주점. 그 다음에 춤추고 나이트 클럽 이런 거 있죠. 또 땡기는 거, 카지노 같은 거. 그래서 술 먹고 춤추고 땡기고 이런 것들, 술집이라든지 나이트, 카지노 이런 것들을 위락시설이라고 그래요. 위락시설. 그 다음에 숙박설은 뭐겠어요? 호텔, 모텔, 특히 모텔 같은 거. 그래서 술집, 주점이라든지 나이트클럽 그리고 모텔 이런 위락설하고 숙박시설 요 두 개만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를 거부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이제 신도시 막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이런 신도시에서 문제가 아파트 단지 옆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모텔, 러브호텔 이런 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아파트 옆에 러브호텔이냐 막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그 당시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냥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 다 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파트 단지 옆에 그냥 모텔들 막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옆에 모텔 있다. 또 애들 학교 옆에 또 나이트 클럽이 들어왔다. 나이트 클럽 들어오고 술집들 들어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딱 이 두 개만. 위락설하고 숙박설은 건축법에 맞아도 주변 환경에 부적합할 때 이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이렇게 그냥 물어보기 딱 좋은 거죠. 주관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제지구. 방제지구라는 것은 재해를 예방해서 저는 용도지구라고 그래요. 상습 침수적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상습 침수적 이런데 우리 서울에서 그냥 맨날 홍수만 나면 잠기는 데 있죠. 그런 상습 침수적 이런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용도지구가 방제지구, 말 그대로 재해를 예방하는 용도지구다 이렇게 들어두시면 돼요. 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한마디로 상습 침수 지역에서 건축하려는 건물의 일부 공간, 여기서 일부 공간은 한마디로 지하층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층에다가 거실은 다른 말로 방이죠. 방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 그래서 상습 침수 지역인데 건물의 지하층에 방을 설치해갖고 또 살다가 그 임차인 살다가 또 홍수 나가고 막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위험한 거니까 허가 안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는 이것 때문에 요 상습 침수 지역 이런데 지하층에 방을 설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하면 허가 그냥 안 내줍니다. 허가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자, 이게 종년에 이제 허가권자 허가를 안 내주도록 하고 있다가 아예 올해 이제 개정돼 갖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아예 거실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건축법에서 그냥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아예 못하게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딱 이 두 개인데, 이 특히 위락설하고 숙박설 이 두 개는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건축허가의 제한이라고 그래요. 허가의 제한이라는 것은 허가를 못 내주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허가를 못 내주게 하는 것을 허가의 제한. 그래서 당분간 건축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허가권자한테 허가 내주지 마라. 허가 자체를 못 내주게 하는 거를 허가 제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허가권자는 누구였어요? 좀 전에 허가권자 원칙, 시군, 구청장,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래서 이 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를 못 내주게 한다. 그거를 허가의 제한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먼저 가로 1번에 국토부 장관. 우리 이 관계법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다? 국토부 장관.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뭐 임대주택, 뭐 민간임대주택이든 공공임대주택이든 자, 이런 대부분 법률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 그래서 제일 높은 상급 행정처. 이 국토부 장관은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가유산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뭐 하는 거냐? 요청을 해요. 요청. 장관. 그래서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기재부 장관 이런 자들이 특히 필요해서 뭐를 하는 거냐? 요청.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하면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또 이미 허가를 내줬으면 착공을 못하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우리 관계법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다 제한할 수 있어요. 이미 허가 내줬으면 착공을 또 못하게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자, 사유는 국토부 장관이니까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이 뭐를 했을 때? 요청했을 때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전에 한 10몇 년 전쯤에 MB가 누군지 아시죠? 이명박 씨. 서울특별시장일 때 제2롯데월드 그 당시에 건축허가 신청한 거예요. 그럼 MB는 허가 내주려고 그랬죠. 삽질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허가 내주려고 그랬는데, 자, 그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의 요청. 그거 이제 그 잠실 밑에 보면은 성남에 그 대통령 뜨고 내리는 그 공군 비행장 있죠. 군사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100층짜리 건물 짓게 되면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또 비행기들, 전투기들 막 이착륙하고 이러는데 또 지장을 주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해서 요청해갖고 국토부 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시장, MB 시장일 때는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가 안 났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MB가 이제 뭐가 됐다?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제2롯데월드 허가 내줘갖고 이제 제2롯데월드를 건축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제2롯데월드가 123층, 세계에서 5번째인가 6번째인가 그 높은 건물이요. 자랑스러운 거죠. 아무튼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 특별시장이든 광역시장이든 시군 구청장이든 모든 허가권자 허가를 못 내주게 제한할 수가 있다. 자, 이에 반해서 또 가로 2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자, 이 사람들을 우리 줄여갖고 시도지사 이렇게 줄여갖고 부른다 그랬죠.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 구청장입니다. 시군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이미 허가 내줬으면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광역지자체장도 건축허가 제한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시도지사는 모든 허가권자. 그러면 틀려. 시도지사는 자기보다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도지사는 시장, 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이나 군수, 자기보다 하급이요. 시군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 일단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 시도지사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 제한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장관이 요청하는 건데,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아무데로 지자체장이니까 그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 정확하게 하면 도시군 계획인데, 자,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할 때 이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못 내주게 제한할 수 있다. 우리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같은 거 있죠. 재개발.
그럼 재개발하려면은 기존의 노후불량 건물 다 어떻게 돼요? 노후불량 주택 다 철거 싹 밀어버리고 새로 기반시설부터 설치해주고 아파트 짓고 해야 되는데, 아니 재개발할 구역에 자꾸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 내주고 그러면은 새 건물 지으면 재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더라. 이때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못 내주게 제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이때는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사후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이 보니까 이 제한이 너무 지나쳐요. 이때는 시도지사에게 해제하라고 뭐 할 수 있냐?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 명령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이 건축허가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 인정할 때는 해제를 명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못 내주게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영구적으로 건물 짓지 마라.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할 때 원칙 2년 이내인데 다만 1회 1년 연장할 수가 있다. 얘가 숫자라고 제일 잘 물어봐요. 2년에 1년 연장. 최장 몇 년까지? 3년까지 건축허가는 제한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2년에 1년 연장, 그대로 그냥 주관식이죠. 2년에 1년 연장해서 최장 3년까지 건물 못 짓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절차에서 사용 승인, 우리 사용 승인을 다른 말로 준공검사, 자,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로 건물 건축했는지 검사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 승인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기본서 가면은 또 건축허가만큼 중요한 게 건축신고라 그래요. 건축신고. 자, 이는 허가까지는 필요 없고 간단하게 뭐만 해줘라. 신고. 이 신고하는 것은 경미한행위라고 그랬죠. 경미한 건축이나 대손일 때는 그냥 건축 신고만 해주면 된다. 이게 또 건축허가 파트에서는 아주 잘 물어보는 논점이에요. 그래서 건축 신고하는 거, 뭐 바닥 면적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중축, 개축, 재축, 중축, 개축, 재축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 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을 신축하는 거, 새로 짓는데 연면적 자체가 100제곱미터 이하 30평 이하짜리, 이런 것들은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건축 신고하는 게 또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물어보는 중요한 논점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기본서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사용 승인 바로 써 있으니까 그냥 요거 보죠. 자,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원칙대로 건축 허가 받았다. 경미한 건축일 때는 신고만 하면 되죠. 건축 신고했다.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한 건물 또는 허가받는 가설 건물, 허가 대상인 가설 건물에 공사를 완료한 후 건물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자, 이런 것들 첨부해 갖고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사용 승인 받는 대상은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했거나 우리 나중에 볼 허가 대상 가설 건물, 딱 요 세 개가 사용 승인 대상입니다. 공사를 다 끝냈어요. 공사를 끝내가지고 사용 승인을 신청하니까, 자, 요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면에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완료자가 들어가야 돼요. 감리 중간 보고서, 공사 예정 도서, 이런 것도 장난쳐고 보면 틀려. 다 완료자가 붙어있죠. 다 공사 끝나갖고 사용 승인 신청하니까 감리 완료, 공사 완료 도서 이런 거 첨부해서 허가 내준 사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 이제 사용 승인 해달라고 신청. 그럼 사용 승인 신청을 받으면 허가권자는 7일 내 검사, 정확하게 하면 현장 검사입니다. 네, 현장 나가서 설계 도면대로 실제 건물 지어놨는지 검사. 검사한 결과 설계 도면대로 잘 건물 지었더라, 공사가 잘 끝났더라, 그러면 검사 합격한 건물은 사용 승인서를 내줍니다. 이 사용 승인서를 받으면 이제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건물에 설치한 각종의 설비들 있죠. 뭐 배수 설비부터 시작해갖고 전기 설비, 승강기 설비, 이런 것들 준공검사 다 그냥 다른 법에 따른 준공검사도 다 받은 걸로 봐서 이 사용 승인 받으면 이제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받고 이제 건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건축 절차 간단해요. 허가 받아갖고 공사 승인 받아갖고 사용, 그리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는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공사 완료, 완료자 들어가는 것 첨부해갖고 도서 첨부해갖고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받고 건물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건축 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건물 건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건물의 대지와 도로. 자, 여기서부터는 건축법 강론이라고 합니다. 건축 기준. 허가권자가 지 맘대로 허가 내주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요 건축 기준에 적합할 때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3장 대지와 도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건축 기준, 이런 것들은 우리 기본서 가서 하나씩 정리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입문 과정에서 할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기본서 갖고 하나씩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니까, 이 대지와 도로 파트는 이제 건물 짓는 땅, 대지에 대한 각종의 건축 기준입니다. 대표적으로 건물 짓는데 이 대지가 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건물을 지어도 출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로하고 붙어 있지 않은 땅, 그거를 소위 뭐라 그러냐? 맹지라고 그래요. 맹지, 눈먼 땅, 맹지. 맹지는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요. 건물을 건축해도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의 땅 함부로 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맹지를 방지해서 건물의 출입 확보를 목적으로 대지는 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인식하게 접도 의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건축 기준, 이런 기준은 나중에 우리 기본서 가서 하나씩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건물, 건축, 대선, 그리고 건물의 용도, 뭐 단독, 공동주택, 그리고 면적, 높이, 충수의 산정, 특히 면적의 개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건축 허가 받는 거, 누구한테 허가 받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한 거죠. 자, 여기까지 건축법은 마무리하고요. 3장부터는 이제 기본서 와서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첫 번째 법률, 주택법, 다시 돌아가서 주택법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